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제 말 잘 들리죠? 네. 우리 진영 수성님이 열심히 준비하셨나 봐요. 옆에 커닝 페이퍼가 있나 봐. 그래서 어, 너무 잘 소개를 해주셔서 어, 굉장히 떨립니다. 더 잘해야 될 것 같아서. 또 헬스클럽 강의가 더 떨리는 게 시간이 굉장히 짧아요. 아, 이거를 30분 안에 할 수가 있을까? 항상 그것 때문에 떨립니다. 네. 네. 자료 공유를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보이시나요? 네. 자, 오늘 주제는 해독입니다. 자, 나는 누구를 살릴 것인가? 오늘 강의를 들으면 아마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 우리 가족들, 엄마, 아빠, 어, 이런 분들이 생각나지 않을까? 어,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30년이 넘게 이렇게 아토피를 갖고 살았었고, 알레르기성 기침이 한번 걸리면 한 6개월씩 이렇게 갔었어요. 매년 연중 행사였었고, 얼굴이랑 뭐 이런 데들이 다 벗겨지고, 한 번 알러지가 올라오면, 응급실에도 이렇게 몇 번 실려가고, 이렇게 살면서, 회사를 다니면서 굉장히 심해졌었는데, 제가 엔지니어였었거든요. 그때 한 여직원을 통해서 이 헬스클럽이라는 것을 만났고 뉴스킨을 처음 만났고 이 헬스클럽 안에서 내가 지금까지 왜 평생을 아토피로 살았었나를 알게 됐습니다. 어, 내가 먹고 내가 생활하는 모든 습관들이 어, 이런 아토피를 평생을 갖고 살게 했었구나. 알레르기성 기침, 뭐, 이 비만의 고혈압까지 이렇게 올 정도로 이때 회사 다닐 때 배가 엄청 나오게 되면서 살이 엄청 찌면서 4년 만에 이 고혈압 초기 그 약을 먹어야 되는 이 순간까지 갔었거든요. 이렇게 모든 것들이 다 좋아지면서 헬스클럽에서 컨설턴트로 들어가게 되고 운영진으로 하면서 건강을 이렇게 맡고 지금은 건강자문위원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했던 컨설팅들을 조금 더 우리 회원님들이 이해하기 쉽게 책을 해독이라는 책을 썼고 어,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듣고 한 번 정도는 또 읽어보시면 오늘 강의는 굉장히 짧고 좀 빨리빨리 지나가는 거기 때문에 좀 자세하게 알고 싶으면 한번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의사 선생님들하고 같이 이렇게 의료 봉사도 다니고 있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야생동물들은 왜 질병이 없을까요? 어, 뚱뚱한 호랑이나 사슴 본 적 있나요? 음, 틀니끼는 동물 봤어요? 뭐 치약 같은 양치도 안 하는데 평생을 갖고 살잖아요. 뭐 보청기를 끼나요? 아니면 혈액투석을 하나요? 뭐 암으로 막 50마리의 독수리가 죽거나 뇌졸중으로 원숭이가 25만 마리씩 죽거나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나요? 없잖아요. 야생동물들은 질병이 없대요. 어, 본인들이 먹어야 하는 만큼 먹고 어, 그 조절을 합니다. 이 뚱뚱하고 비만이 걸리고 우리처럼 인간처럼 이렇게 질병들이 걸리는 건 인간의 손에 닿은 동물들이에요. 우리가 밥을 많이 먹어서 이렇게 비만이 많고 고혈압, 당뇨 이런 것들이 많아졌을까요? 조선시대에는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을 먹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비만이 없었습니다. 고혈압이 없었어요. 당뇨도 없었습니다. 어, 뭔가 뭐 결핵이나 이런 위생적인 질병들이 많았지 지금의 질병들하고는 완전히 달랐어요. 음. 왜냐하면 내가 많이 먹어도 소비를 그만큼 하니까 더 많이 움직이고 어, 지금은 거의 뭐 책상에 앉아서 에너지는 거의 안 쓰면서 먹는 거는 훨씬 더 칼로리가 높은 것들을 먹고 어, 그런 이유들이 많이 있겠죠. 현대의학의 발달이 현대의학은 굉장히 많이 발달했는데 건강 수명은 늘어났나요? 오히려 더 줄어들었어요. 기대 수명은 늘어났는데 건강 수명,
내가 약이나 병원을 다니지 않고 건강하게 사는 그 건강 수명은 오히려 줄어들어서 그 차이가 무려 17년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20년 동안은 병원이나 약을 먹으면서 내가 지금까지 모아왔던 돈들을 거기에 쓴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우리가 먹는 게 곧 우리 자신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것들을 먹고 어떤 생활 습관들을 갖고 있기에 현대약은 그렇게 많이 발달했는데 자폐아는 더 늘었고요. 성조직증, ADHD 이런 말들이 지금은 너무 흔해요. 너무 흔해. 아토피, 비염. 얼마 전에 제 지인이 아기가 갑자기 쓰러져서 병원에 갔는데 뇌전증이라는 거예요. 뇌전증인데 뇌전증 아이들이 되게 많아진 거예요. 소아 뇌전증. 여러 가지 이유들이 뭐 설명을 해주는데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아 아이들이 요즘 뭐 4세부터 입시를 준비하잖아요 요즘. 어, 스트레스도 너무 많고 또 그 대부분의 아이들이 뇌전증을 갖고 있는 대부분의 아이들이 해외여행을 많이 간대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해외여행을 많이 가냐고 물어봤대. 영유아 때는 수면 패턴이 깨지는 게 굉장히 중요하대요. 그런데 동남아나 이런 데 가면 밤에 출발해서 새벽에 도착하고 뭐 하루 종일 놀다가 새벽에 또 출발해서 오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그 친구도 해외여행을 굉장히 많이 갔어요. 뭐 여러 가지 이런 이유들 그리고 어, 치매나 고혈압, 당뇨 뭐 이런 성인병들이 지금은 10대부터 20대부터 이런 약들을 먹기 시작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우리가 이런 백신이라는 걸 코로나 백신을 맞고 나서부터 또 심근염, 뇌출혈, 뇌경색, 불임, 뭐 암 환자 이런 것들도 훨씬 더 높아졌습니다. 이 몇 년 동안의 평균을 2배 이상 넘어가고 있어요. 우리가 잘못된 생활 습관이나 식습관, 운동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건강이 악화되고 비만, 면역 질환, 암이 생기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런 생활 습관과 식습관, 운동하고 식자재 이런 것들을 바꾸고 삶의 환경을 바꾸면서 다시 건강을 되찾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평생 병원이나 약을 통해서 이걸 개선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 우리는 헬스클럽은 이 위의 방법으로 건강을 다시 되찾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의사들은 약을 먹지 않는데요. 얼마만큼 정말 놀랄 만큼 약을 먹지 않습니다. 어, 저희 가족 중에서도 세브란스 병원장이었던 이모 할아버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거기 자식들이 아직도 다 세브란스에서 의사를 하고 있어요. 그 가족들은 정말로 약을 먹지 않습니다. 양약을 그렇게 장기 복용하는 양약을 그 가족들한테 주지 않아요. 우리가 혈압약이라고 하는 거는 혈관 수축 이완을 못하게 하는 약이에요. 이 약을 계속 먹으면 신장이 망가집니다. 고혈압약, 고지혈증 약을 계속 먹으면 대부분의 90% 이상이 스타틴 계열의 미국의 멀크사에서 만든 건데 이 약을 계속 먹으면 당뇨가 옵니다. 간 기능이 망가져요. 근육이 손실돼요. 심장 근육 세포가 약해집니다. 항생제는 어때요?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서 항생제 내성률이 가장 높은 나라예요. 항생제가 너무 많이 처방되어 있는 나라죠. 아군과 적군을 다 죽이는 항생제. 우리나라에서 처방되는 약들을 봤을 때 초기 감기 환자한테 이 처방된 약이 보면은 동네 병원에서 요 약 중에 몇 개를 줄 거예요. 내가 뭐 염증이 생겨서 갔어요. 뭐 손가락이 아파서 가든 뭐 팔이 아파서 가든 뭐 항생제나 소염진통제, 소화제 피부에 뭐가 났어요? 뭐 간지러워요? 항히스타민제, 항생제, 소화제, 연고 뭐 이렇게 주겠죠. 감기 환자들한테 이렇게 하는 건데 이렇게 처방된 약들을요. 독일, 미국, 네덜란드, 뭐 영국 이 선진국에 있는 의사들한테 갖다 주잖아요. 정말 기겁합니다. 깜짝 놀래요. 음.
우리나라 사람들이 해외에 갈 때, 호주에 갈 때, 미국에 갈 때 가장 먼저 챙기는 게 약입니다. 미국 가면 약 타기가 어려우니까. 호주 가면 약 타기가 어려우니까. 현대의학은 음식이 몸에 미치는 영향을 완전히 무시하고 있고 의사들은 학창 시절 어떠한 영양학이나 음식에 대해서 배우지 않는다. 건강이 왜 이렇게 악화가 될까? 그 이유를 알아야 개선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왜 고혈압이 걸렸을까? 내가 왜 당뇨가 왔을까? 원인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한 번 당뇨가 걸렸다 그래서 고혈압이 걸렸다 그래서 평생 그 약을 먹을까? 그러면 결국은 어, 혈액 투석하는 병원이겠죠. 신장이 망가져요. 평생 양약을 먹는다는 건 신장이 버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즘에 신장 그 투석하는 병원들이 굉장히 늘어났죠. 요양병원하고 신장 투석하는 병원이 계속해서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지금 너무나 흔한 얘기들이죠. 많이 들어봤고 미세먼지, 전자파, 뭐 환경 호르몬, 식품 첨가제 너무 별거 아닌 것 같잖아요. 근데 이런 것 때문에 야생동물들은 질병이 없이 살고 있는데 우리 인간들은 훨씬 더 많은 질병들을 갖고 산다는 거예요. 하나씩 볼까요? 밥 먹다가 암 걸린다. 얼마나 무서워요? 쌀에 이 사약에 들어가는 비소가 들어있어요. 1급 발암물질. 이게 언제부터인가 이 훈중 처리를 하고부터 쌀벌레가 없어졌어요. 아무리 쌀을 열어놔도 쌀벌레가 생기지 않아요. 요즘 사람들한테 제가 이 강의를 했더니 쌀에 벌레가 생겨? 아예 몰라요. 쌀에 벌레가 생기는 것 자체를 몰라요. 옛날에는 쌀벌레 생길까 봐 거기다 막 마늘도 넣어놓고 막 별의별 거 다 했었잖아요. 아무리 열어놔도 안 생기는 이유는 요겁니다. 이게 유대인 대량 학살에 썼던 독성 물질이거든요. 진짜 강한 독성 물질인데 이게 우리가 먹을 때 쌀을 이렇게 씻어도 잘 남아 있는 거 계속. 정말 잘 씻어 먹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훈중 처리되지 않은 어, 그 도정하고 바로 보내는 쌀을 이렇게 받아서 먹는데 바로 냉장고에 그 소분해서 넣어놔야 돼요. 그런 쌀들은. 그래서 밥을 먹을 때도 뭐 유기농이나 무농약이나 조금 더 알아보면서 내가 건강한 쌀을 먹어야 되고 GMO, 유전자 변형 농산물이에요. 이거를 쥐한테 실험을 했을 때 2달 동안 GMO, 유전자 변형을 된 감자나 이런 것들을 먹였더니 면역 기능이 저하가 되고 뇌가 수축이 되고 주요 장기가 파손이 된다는 거예요. 이 연구를 유럽에서 저명한 의사 그 연구원들이 똑같이 재현을 했는데 모두 동일한 결과가 나왔어요. 그래서 유럽 연합에서는 미국의 GMO를 수입하지 않겠다. 그래서 유럽에서는 아직까지도 GMO 수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쥐한테 2달 동안 이 농산물을 먹였더니 종양이 이렇게 커진 거예요. 새끼 쥐는 55%가 사망했습니다. 우리가 전자담배 갖고 폐암 걸리나 안 걸리나 연구를 했는데 1년 동안 전자담배를 계속해서 이렇게 그 증기로 줬는데 22.5%가 폐암에 걸렸어요. 아까 전에 GMO를 먹인 건 2달 만에 55%가 죽었다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 아이들이 저기서 어, GMO가 들은 빵이나 과자를 먹고 있어요. 그냥 슈퍼에서 사서 먹고 있는 거예요. 그 엄마들이 막 난리가 나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초등학교 뭐 3학년 우리 아들이 저쪽에서 담배를 피고 있다 생각해봐요. 난리 날 거 아니에요. 상상도 못할 일이잖아요. 그런데 실험으로 보면 훨씬 더 위험하다. GMO가. 러시아에서는 미국에 있는 GMO 갖다가 음식을 해서 먹이잖아요. 그러면 테러리스트 수준의 형벌을 내립니다. 이웃들을 죽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수입 대국입니다. GMO 수입 대국이에요. 미국이 사람을 사야 돼. 콩, 대두, 두부, 유부, 간장, 된장, 식용유 이 모든 것들이 그냥 마트에서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싼 거 사잖아요. 그러면 다 GMO예요. 나는 이제 해독하겠어. 육류 좀 줄이고 식물성으로 먹겠어. 그래 놓고 GMO 식용유를 사고 GMO 콩으로 만든 두부를 사서 요리를 해 먹는단 말이죠. 아, 나는 우유보다 두유를 먹겠어. 근데 GMO 콩으로 만든 GMO 대두로 만든 외국산 대두로 만든 두유에다가 타먹는 거예요, 쉐이크를. 나는 건강하려고 이렇게 식단도 바꾸고 했는데 왜 건강해지지 않지? 왜 염증이 더 생기지? 이런 이유입니다. 우리가 어느 순간부터 가축들한테 사료를 먹이기 시작했어요. 소가 풀을 뜯어먹고 자라지 않죠. 어, 사료를 먹여요. 옥수수 사료를 먹이다 보니까 풀을 먹어야 되는 아이들이 곡물을 먹어요. 그러니까 병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염증이 많이 생기고 빨리 키워서 내보내야 됩니다. 항생제를 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메가6하고 오메가3가 1대1 비율이 가장 좋은데 지금은 염증이 쌓이고 동맥경화를 일으키고 우리 몸에 안 좋은 오메가6 지방산이 20대 오메가3가 1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동물들한테도 동맥경화가 일어나고 그 지방 안에 우리가 돼지고기 먹고 뭐 이런 비계 지방 안에 모든 환경 유해 물질까지 녹아 있고 소 100마리를 잡으면 10마리가 지방간이에요. 다 폐기 처분합니다. 톤당 육류 톤당 항생제 가장 많이 쓰는 나라 우리나라입니다. 왜일까요? 미국도 GMO를 먹이는데 사료를 먹이는데 풀어놓거든요. 방목하거든요. 우리나라는 땅이 너무 좁아요. 방목을 할 수가 없어요. 다 가둬서 키워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항생제를 더 많이 줄 수밖에 없어요. 그, 그 소한테 우유를 짜서 분유를 만들고 치즈를 만들고 유제품을 만들죠. 제가 아이들하고 이 소 젖자는 체험을 하려고 한번 이 체험을 갔었는데 이 전몸살이 난 소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 염증이 나서 그쪽은 안 뽑고 거기다 연고를 막 발라줍니다. 그리고 조금 있다가 또 그걸 꽂아서 또 짜요. 그러면 거기 안에 있는 염증 우유 다 섞어서 들어갑니다. 저 진짜 깜짝 놀랐어요. 우리가 모유 수유할 때 전몸살 나면 얼마나 아파요. 근데 소들이 정말 아플 것 같은 거예요. 그런 소가 한두 마리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육류를 먹어도 이런 GMO 사료나 항생제, 성장 촉진제 안 쓰는 이 몽골 사람들은요, 육류를 평생을 먹고 살아도 건강한 풀 뜯어 먹고 다니는 방목하는 이런 소리를 먹으니까 치즈, 우유 뭐 이런 걸 먹어도 동맥경화, 성인병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자연 방목, 유기농 이런 것들을 좀 찾아서 우리가 해독이 시작했을 때 근육을 운동하면서 근육을 위해서 안심이나 닭가슴살 먹잖아요. 음. 근데 운동선수들이 이렇게 헬스 하시는 분들이 이런 거를 생각 안 하고 유제품으로 만든 그 쉐이크 큰 벌크통 이런 거 먹고 닭가슴살에 계란 흰자에 이런 것만 먹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다 항생제, GMO 이런 거에 노출되어 있는 그런 거를 그냥 사 먹으면 운동을 하면서도 몸만 좋아지고 건강은 안 좋아지는 거예요. 장이 다 망가지고. 이런 사람 주변에 많습니다. 식품 첨가제. 이 식품 첨가제를 만든 어, 이 사람은요, 자기 아들이 그걸 먹는 걸 보고 회사를 그만두고 그 자리에서 이런 강의를 하면서 만들어줘요. 이 만드는 걸 보고는 먹지를 못합니다, 사람들이. 여러 가지 식품 첨가제가 있어야 유통이 돼요. 우리가 뭐 생크림 케이크 여름 지금같이 이렇게 더울 때 밖에 놔둬봐요. 반나절이면 상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냥 상온에 몇 날 며칠을 놔둬도 상하지 않습니다. 그러려면 식품 첨가제가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자, 과당.
우리 액상과당 안 좋다 하잖아요. 액상과당은 이 간의 축척이 돼요. 그리고 지방간을 만듭니다. 그리고 심혈관 질환을 일으키고 결국은 인슐린 분비 능력을 저하시켜서 당뇨를 일으켜요. 이래서 액상과당이 안 좋다, 안 좋다, 안 좋다. 너무나 많은 방송에서 액상과당에 대해서 얘기가 많이 나왔고, 모든 그 뭐 음료수나 탄산음료, 과자 이런 데 전부 다 액상과당이 들어갔는데 어느 순간부터 바뀌었어요. 더 싸고 더 많은 그 설탕의 200배의 단맛, 300배의 단맛을 낼 수 있는 이걸 찾았거든요. 그 액상과당에서 이걸로 다 바꾼 거예요. 그런데 그게 발암물질로 지정이 됐죠. 그러고 나서 이 아스파담 안 쓴다. 그러고 나서 그거를 홍보해서 봤더니 다시 액상과당으로 바뀌었어요. 이 액상과당보다 설탕이 훨씬 좋은 거죠. 우리가 제로 콜라, 제로 이렇게 들어있는 거 많이 먹잖아요. 요즘 다이어트 한다고 제로 되게 그 식당이나 뭐 이런데 술집이나 이런데 보면 콜라 시키는 사람들 막 제로 많이 시켜요. 젊은 아이들. 근데 이 제로가 더 안 좋은 제로 콜라는 편의점에서 원 플러스 원을 해도 빨간색 콜라는 절대 안 합니다. 훨씬 비싸거든요. 설탕이 훨씬 비싸요. 근데 설탕도 안 좋죠. 천연으로 이렇게 조금 뭐 마스코바도나 이런 것들을 요즘 더 찾아서 이렇게 먹으려고 하는데 이런 제로 콜라, 제로 들어있는 거, 소주, 콜라 자체도 안 좋지만 이런 게 더 안 좋습니다. WHO에서 발암물질로 지정했잖아요. 편의점 음식들 삼시세끼 이렇게 먹었더니 뭐 혈당부터 체지방, 인슐린 저항, 인슐린 염증 수치 다 올라가요. 엄청나게 올라갑니다. 그런데 요즘은 편의점이 엄청나게 인기예요. 아이들한테도 그냥 학원에서 잠깐 쉬는 시간에 내려와서 라면이나 뭐 삼각김밥이나 이런 걸로 대충 때우고 뭐 어른들도 식당 너무 이렇게 물가가 오르다 보니까 편의점에서 때우고 아이들한테 과자를 줄 바에는 차라리 담배를 줘라. 이게 아토피가 있는데 제가 아토피가 좋아지니까 아토피 있는 엄마가 뭐 아토피에 좋은 화장품이 있나요? 뭐, 뭐 먹을 게 있나요? 막 컨설팅을 해주잖아요. 그런데 계속해서 거기에서는 과자나 아이스크림이나 젤리를 주는 거예요. 이게 고쳐질 수가 없어요. 계속해서 독소가 들어오잖아요. 그 독소를 빼내려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걸 피부로 표현하지 않아요. 근데 아토피나 알러지 있는 사람들은 그거를 피부로 표현을 합니다. 바로 배출을 시키려고 그래요. 어딘가에선 구멍을 내야 돼요. 그러니까 간지러운 거거든요. 그래서 내 뇌가 간지러워서 긁게끔 만들어요. 내가 거기다 연고를 바르잖아요. 다른 데가 간지러워요. 어떻게 해서든 나오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독소를 안 먹어야 돼요. 안 해야 돼. 근데 독소는 계속 먹을 수밖에 없고 뭔가 해결하려니까 좋아졌다 안 좋아졌다를 반복하고 위에서 독소를 계속 들어오는 거를 이길 제품은 없어요. 저는 아이들한테 지금도 이렇게 태어날 때부터 이유식부터 좋은 재료를 사서 좋은 건강하게 이렇게 해서 매일매일 해줍니다. 제가 아토피가 있었잖아요. 우리 아이들이요. 한 번만 밖에서 뭔가 잘못 먹잖아요. 그러면 몇 날 며칠 고생해야 돼요. 계란, 계란도요. 일반적인 계란을 사서 먹으면 알러지가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지리산에서 진짜 방목해서 산에서 키우는 거기서 나오는 계란을 사서 먹는데 그거는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체크해 놓고 대체할 수 있는 반찬들을 어린이집에 학교에 보냅니다. 저는 어렸을 때요. 평생 아토피를 갖고 살았잖아요. 제가 먹는 것 때문에 아토피가 있다 생각하지 않았어요. 제 어머니도 그랬어요. 제가 먹었던 걸 생각하니까 그냥 진짜 과자, 젤리 뭐 이런 거 다 먹고 살았어요.
뭐 도시락 반찬으로 소세지 그냥 싸가고 돈가스 튀기는 거 싸가고 그랬어요. 그리고 저희 어머니는 한약을 먹였고 뭐 문둥 연고를 갖다가 문둥이 바르는 연고가 좋다 그래서 그거 갖다 발라주고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저를 막 안 사랑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몰라서 그런 거거든요. 우리 아이들은 그렇게 안 키우고 싶어서 지금 누가 봐도 아토피 알러지 없어요. 너무나 깨끗해. 그런데 이런 거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환경 호르몬 역시도 뭐 플라스틱이나 영수증이나 여러 가지 지금 너무나 많아요. 환경 호르몬이. 배달 음식 하나 시켜 먹어도 그냥 플라스틱에 오잖아요. 뜨거운 것들. 그걸 랩 씌워 갖고 오잖아요. 환경 호르몬 덩어리들이. 그런데 이 환경 호르몬들이 여성 호르몬하고 분자 구조가 똑같아서 어, 이렇게 성조직중이 계속 늘어나고 뭐 쥐한테 실험을 했더니 ADHD 뭐 불임, 조기 폐경 이런 것들이 계속 유전이 된다는 거예요. 보세요. 지금 이거 하나하나만 가지고 제가 1시간씩을 강의를 할 수 있어요. 제 강의가 원래 4시간씩 4시간씩 3주를 들었어요. 이런 전자파도 이런 중객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혈액이 응고가 돼요. 혈액이 응고가 돼. 혈액이 응집되면 이 면역 기능이 떨어지고 자가 면역 질환이 늘어납니다. 그리고 암이 늘어나요. 그리고 우리가 백신을 맞았을 때도 이렇게 위에처럼 막 이렇게 흘러야 되는 혈액들이 밑에 그림처럼 이렇게 다 떡져 있는 거예요. 이게 응집되는 거거든요. 전자파 역시도 굉장히 위험하다. 우리 집에 어, 중계기가 옆집의 중계기가 우리 집을 향하고 있어요. 그럼 365일 이 전자레인지에 들어있는 거거든요. 뭐 수은이나 알루미늄, 뭐 항생제, 살충제 이런 것들이 모든 백신에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렸을 때까지만 해도 8대면은 태어나서 성인이 될 때까지 8대나 맞던 게 지금은 58대를 맞아요. 58개. 이런 뭐 방사능 역시도 우리나라 피복률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고 엑스레이 너무 많이 찍어요. 그냥 병원 가서 허리 아프다, 뭐 무릎 아프다 다 찍어요. 그런데 이게 계속해서 피복되고 있고 불소 코팅 이게 뇌 기능을 뇌세포를 파괴하는데 코팅펜 너무 많이 쓰고 있죠 지금. 절대 영원히 분해되지 않아요 우리 몸에서. 이런 것들로 인해서 혈관이 막히고 지방간이 생기고 인슐린 저항이 떨어지고 또 뇌에 쌓인 단백질 이런 것들이 계속 쌓이게 되고 장 기능이 망가져서 이렇게 좋은 생태계여야 되는데 내 장이 이렇게 다 메말른 장이 되어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면역 기능이 70% 이상이 차지하는 면역세포가 70% 이상 있어요 장에. 다 무너지는 거예요. 내장 지방이 쌓이고 혈압약을 먹다가 고지혈증약을 먹게 되고 호르몬이 망가지니까 당뇨, 인슐린, 뭐 갑상선 이런 데 문제가 생기게 되고 약을 계속해서 먹다 보니까 신장이 망가져서 신장 투석을 하게 되고 신장약을 먹게 되고 약만 늘어나는 거예요. 현대 사회에서 해독을 안 해도 되는 사람이 있을까요? 지금 제가 말하는 것 중에 굉장히 자유로운 사람이 있을까요? 없어요. 우리가 자동차 엔진 오일 6천에서 10,000km 사이에 갈잖아요. 그것처럼 1년에서 2년 정도 사이에 이런 전신해독 기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헬스클럽에서 하는 거는 이렇게 망가진 소화기의 점막들을 살리고 혈관을 확장시키는 약이 아니고 혈관을 뚫어주면서 내장지방, 중성지방, 콜레스테롤 이런 것들을 정상화시켜주고 염증 수치를 낮춰주고 림프 순환을 시켜주는 이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떨어진 면역 기능, 대사 기능, 영양 밸런스, 근육량 이런 것들을 올려서 건강한 몸을 만들고 그 몸을 세팅시키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빼는 거에만 집중하는 회사들이 훨씬 더 많아요. 우리 일주일에 3kg 빠졌어. 한 달 만에 15kg 뺐어. 그 얘기만 합니다. 대사 기능 다 망가지고 영양 밸런스 망가지고 면역 기능 떨어지고 근육량 다 망가지고 이런 회사들 훨씬 더 많아요. 음.
원래 의사들이 해야 되는 식습관, 운동하는 습관 이런 것들을 처방해서 관리를 해줘야 되는데 그거를 지금 의사들이 할 수가 없어요. 그 현 의료 시스템에서 못하는 걸 우리 헬스클럽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1등인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나? 칼로리 제한 다이어트를 하면 안 됩니다. 절대. 내가 기초 대사량이 1800이에요. 운동하고 내가 활동을 해요. 그러면 2800 이 정도는 먹어야 되는 사람이 1000칼로리도 안 먹어요. 그러면 TR90 할아버지가 와도 요요 옵니다. 그런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다이어리 보면. 그래서 제가 컨설턴트 분들한테 다이어리 체크할 때 많이 먹는 사람보다 너무 적게 먹는 사람들을 계속해서 체크해서 얘기해 주라고 하거든요. 칼로리 제한 다이어트는 너무 구시대적인 방법이에요. 자, 인간의 8시간 주기를 지켜라. 우리 섭취 주기 낮 12시부터 8시까지는 음식을 먹고 소화하는 시간입니다. 그때는 건강한 한식 이런 것들로 해서 건강하게 먹고 저녁 8시부터 4시까지는 동화주기 흡수하고 사용하고 새벽 4시부터 12시까지는 배출주기입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음식을 먹어라. 수분이 많은 음식을 먹어라. 우리 우주에서 막 이렇게 철분이나 아연이나 이렇게 미네랄들이 내려와서 땅에 앉거든요. 바다로 들어가요. 돌에 앉아요. 그래서 돌을 핥아먹죠. 야생동물들이. 어, 흙에서 그런 것들을 자라서 먹고 풀들을 먹고 초식동물들이 그 초식동물들의 내장에서 이런 영양소와 수분을 먹어요. 육식동물들은. 그리고 유인원들은 과일과 채소에서 그 모든 영양소들을 먹습니다. 우리 사람도요, 인간도 역사적, 생리학적, 해부학적으로 봤을 때 과일과 채소가 주식이었어요.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우리가 불을 쓰고 육류를 먹으면서 뇌의 CC가 늘어났어요. 그래서 지금의 호모사피언스가 나왔는데 육류를 먹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건강한 육류를 먹으라는 거죠. 인간의 장은 굉장히 길어요. 육식동물처럼 많이 먹으면 활성산소들이 많이 나옵니다. 육류를 줄이고 과일과 채소를 늘리라는 거예요. 위장을 통과하는 데 걸리는 시간, 과일은 20에서 30분입니다. 야채 2시간, 탄수화물 3시간, 육류 4시간. 그러니까 다른 걸 먹고 과일을 먹었을 때 그 당이 원래 공복에 과일을 먹었을 때는 다 배출이 되는데 이게 쌓이는 거예요. 그런 병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식후 과일을 먹으면 안 된다. 공복에 과일을 드시고 아침에 공복을 유지해도 돼요. 하지만 내가 뭔가를 먹었을 때는 이 위장을 통과하는데 가장 소화 에너지를 적게 쓰는 과일을 드시는 게 가장 좋고 점심에는 건강한 한식을 드세요. 그리고 오후 간식으로는 고구마, 감자 이렇게 탄수화물 채소나 야채들을 같이 먹고 견과류를 드시면 견과류, 과일을 드실 거면 공복에 과일만 드시는 거예요. 저녁에는 쉐이크와 단백질 채소를 같이 드시고 이런 식으로 드시면 돼요. 자, 물 2리터씩 드시죠? 그런데 물은 미네랄 워터를 드셔야 돼요. 미네랄이 들어있는 우리 세포로 물이 들어가려면 칼슘, 칼륨, 나트륨, 마그네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물 안에는 지금 이 4가지 그 미네랄이 있어요. 근데 이것까지 다 걸르는 게 정수기물이거든요. 정수기물을 2리터씩 먹잖아요. 부종만 생겨요. 세포로 물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소변만 계속 마렵고 우리가 이온 음료 어떻게 만드는 줄 아세요? 물에다 소금 타서 레몬즙 짜면 돼요. 왜냐? 소금이 있으면 흡수를 훨씬 더 빨리 시키니까. 그래서 아침에 뭐 물 한 잔 드실 때 소금을 천일염 한 꼬집을 넣어서 이렇게 드시면 훨씬 좋겠죠. 우리는 어, 파인다이닝 이런 데 가면 1인분에 한 사람당 20만 원, 30만 원씩 하죠. 일반 음식점에 가서 먹는 것보다는 훨씬 더 퀄리티 높고 가장 좋은 재료로 가장 신경을 많이 쓴 음식들을 먹게 되는 거거든요. 이 파마넥스가 굉장히 많은 다이어트 식품도 있고 건강기능식품들이 있지만 이 파인다이닝 같은 건강기능식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US 공정을 다 하는 회사도 없어요. 안전하고 기능을 입증하고 이 건강한 우리가 가장 좋은
TR90나 TR미 제품을 가지고 정말 건강한 해독을 이 3.3 헬스클럽 안에서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어,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